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브레멘 대 라이프치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레멘은 글라드바흐 원정에서 두쿠시와 라파엘 보레 등 최전방 공격수들의 골이 연속으로 터지며 패하지 않았다. 원정이었지만 물러나지 않고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한 것이 주요했다. 그로 인해 최근 2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내며 하위권 탈출에 시동을 걸었다. 단, 무패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강팀인 라이프치히를 상대하는 점은 부담이다. 라이프치히는 호펜하임을 완파하고 3연승에 성공했다. 레버쿠젠을 비롯해 미넨과 슈투트 등이 앞서가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인데 선두 경쟁에 불을 지폈다. 오펜다와 폴센, 시몬스 등 최전방 공격수들의 골이 나오지 않았지만 클로스터만과 시마칸 등 센터백들이 세트피스에서 위력을 보여주며 해결했고 포스베리의 골도 나왔다.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본다. 브레멘이 홈에서 약한 팀은 아니지만 최근 너무 흐름이 좋은 라이프치히를 상대하는 건 부담이다. 스타게와 슈미트가 이끌 홈팀 중원 상대로 슐라거와 캄프리 주도권을 가져오며 패싱 게임으로 상대 수비를 공략할 원정팀이 경기를 지배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라요 바에카노 대 발렌시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요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오사수나에 패했다. 최근 흐름이 좋지 않았기에 순위가 추락했고 승점 추가를 위해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나선 경기였는데 한 골을 극복하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에서 승리를 따내며 떨어진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한다. 단, 이선 공격수인 트레오가 부상을 당했기에 페레즈와 프루토스, 팔라존 등이 공격 상황을 이끌어야 한다. 발렌시아는 지난 주말 바르샤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선발 출전에 풀타임을 소화한 중앙 미드필더 길라몬의 멋진 골이 나오며 패하지 않았다. 지로나와 헤타페에 연패하며 중하위권 추락의 위험이 있었는데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 경기에는 두로와 야렘척 등 최전방 투톱을 내세워 공격적으로 나설 텐데 징계로 바르샤 전을 빠진 센터백 파울리스타가 돌아온다. 라요의 승리를 본다. 발렌시아가 지난 라운드에서 결과를 내긴 했지만 중원을 책임지는 모레노의 공백은 작지 않다. 발렌틴과 파테시스 등 점유율 경합을 잘하는 선수들이 중원에 나설 홈팀 상대로 고전이 예상된다. 라울 데토마스가 조금씩 폼을 끌어올리는 라요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우라와 레드 대 맨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라와는 2라운드에서 북중미 최강팀인 레온을 잡고 준결승에 왔다. 아침에서는 우승했지만 자국 리그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된 이번 대회인데 교체로 들어온 스콜프가 결승골을 터뜨렸다. 그러나 준결승에서 챔스 우승팀인 맨시티를 상대하기에 이 경기에는 수비 일변도로 나가다 역습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이와우와 이토 등 중앙 미드필더진이 최종 수비와 간격을 최대한 좁힐 것이다. 맨시티는 지난 시즌 챔스를 우승한 것은 물론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웨파 슈퍼컵 등 참가한 거의 모든 대회를 우승한 최강팀이다. 그러나 이번 시즌은 리그에서 4위로 처지는 등 기복을 보이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홀란드의 이탈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팰리스와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했다. 복귀가 예상됐던 데브라이너도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데브라이너가 복귀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홀란드도 결장이 유력하지만 그래도 아시아 챔피언 상대로는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니코 루이스와 누네스 등이 로드리의 중원 부담을 줄여주기에 상대의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넘어설 수 있고 알바레즈와 포든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 대 마인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지난 주말 아우크스 원정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선두권과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선제골 상황에서 장신 센터백인 슬로터백이 상대 공격수와의 몸싸움을 밀린 것이 뼈아팠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휴식기에 들어가야 한다. 이 경기 이후 3주의 휴식기가 있기에 로테이션 없이 베스트 11을 가동할 것이다. 마인츠는 승격팀인 하이덴하임에도 패하며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으며
상대를 두들긴 경기였지만 아우르크와 그루다 등 공격수들이 찬스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재성과 오니시오 등이 교체로 들어와 별다른 변수가 되지 못한 점도 아쉬웠다.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본다. 마인츠는 이번 시즌 개막 이후 리그 1승에 그치는 등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반 덴 베흐가 중심을 잡는 수비 라인은 안정을 찾았지만 이선 지원 부진 속에 공격진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브란트와 로이스 등이 이선과 최전방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것이고 필크루그와 알러가 해결할 도르트문트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호펜하임 대 다름슈타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호펜하임은 지난 라운드에서 라이프치히에 패했다. 원정 경기였음에도 강팀 상대로 카박의 골이 나왔지만 상대의 화력을 당해내지 못했다. 그러나 홈 강세는 이어지고 있고 매 경기 골을 뽑아내는 점은 인상적이다. 이 경기 이후 휴식기에 들어가는 분데스리가계의 베이어와 크라마리치, 베보우의 스리톱을 앞세워 상대와 맞설 것이다. 부상 이슈가 있는 베우오스트는 결장 가능성이 높다. 다름슈타드는 볼프스에 패하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전반에 상대 수비수의 퇴장이 나왔기에 후반 내내 수적 우위를 갖고 임한 경기였는데 경기를 지배하지 못했다. 파비안과 아술라가 나선 중원은 상대의 거친 수비에 고전하며 최전방으로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고 스카르크의 돌파도 없었다. 호펜하임의 승리를 본다. 다름슈타드는 시즌 초반 2승을 따내며 나름 출발이 나쁘지 않았지만 최근 3연패에 빠지는 등 부진하다. 시즌이 갈수록 기존의 중위권 팀들과의 경기력 차이가 느껴진다. 스코프와 카더라백 등 정상급 윙백 선수들이 경기 내내 상대의 허술한 측면 수비를 공략할 수 있고 크라마리치가 해결할 호펜하임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에버턴 대 풀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에버튼은 벌리를 제압하고 8강에 올라왔다. 비록 재정적 페어플레이 위반으로 인해 리그에서 순위가 하위권이지만 최근 4연승에 성공하는 등 흐름은 어떤 팀보다도 낫다. 4연승 기간 동안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았고 경기당 2골을 뽑아냈다. 칼버트 르윈이 건강하게 나서며 최전방 문제를 해결했고 오나나와 두쿠레 등이 중원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고 있다. 풀럼은 챔피언십 2위를 달리는 입스위치를 원정에서 제압하고 8강에 왔다. 매 시즌 치열한 잔류 경쟁을 하는 팀인데 8강에 오르며 우승컵을 들어올릴 기회를 잡았다. 비록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히메네스의 이른 퇴장 여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뉴캐슬에 패하긴 했지만 그 이전 두 경기에서 연속 대승을 거뒀었다. 페리 윌슨과 이어비, 윌리안과 페레이라 등 이선의 경기력이 좋다. 접전을 본다. 에버튼의 최근 페이스가 대단한 건 사실이지만 풀럼 역시 충분히 버틸 힘이 있다. 특히 아다라비오요가 부상에서 돌아온 수비진이 안정적인 풀럼이기에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낼 수 있다. 두 팀이 90분 내내 접전을 가져가며 승부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